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유럽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리한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돼서 역으로 미국 산업을 강타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내 반발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먼저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을 반대하는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일단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오늘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에너지 수도 예산 법률안과 함께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이 88표 나왔고 반대가 11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습니다. 상원 의원 수가 100명인데 이 가운데 8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 100명 가운데 51명이니까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이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안과 달리 동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한 이유는 뭔가요? 네, 11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 보복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제품들을 보면 콩,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이 농축산물이 전체의 40%나 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장비도 25%를 차지했는데 주로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또 북동부 공업지대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죠.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곳입니다. 중국의 이른바 트럼프 지지층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수단에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심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카운티의 무려 20%, 약 800만 명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무역 전쟁이 미국에도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관세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정확히 타격을 주겠다. 이런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1960년대에나 쓸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전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부품을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미국의 관세 폭탄 내용을 들여다보면 95%가 대부분 중간재, 자본재에 몰려 있어서 결국 이를 부품으로 쓰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캐나다에 이 철강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철강 산업의 일자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값이 오르다 보니 철강으로 만드는 다른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당연히 매출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줄이기 시작한 거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머지않아 이 중국산 의류와 신발, 잡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 백화점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이 공장 이전을 발표한 기업, 미국의 명품 오토바이 회사죠. 할리 데이비슨인데요. 미국의 관세 폭탄에 유럽연합이 미국 오토바이의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공장을 아시아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죠. 세금이 25% 오르면, 관세가 25% 오르면 결국 유럽에서 오토바이를 팔기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도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미래의 최대 시장을 빼앗길 수도 없고 또 향후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그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BMW 공장도 일부를 지금 미국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의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 전쟁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중국 제품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2천억 달러,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나아가 3천억 달러어치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어제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한 해 3,500억 달러나 되고 반대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50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중국이 똑같이 미국처럼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결국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단순히 무역뿐 아니라 관광, 서비스 같은 무역 외수지도 있고요. 미국이 싫어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역시 중국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가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에 모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지지층인 농민과 제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켜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가도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크게 하락을 했죠. 이번 주 초까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뉴욕 증시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이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오늘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락폭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는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실행에 적어도 2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손해가 커지면서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이 결국 상대를 위협하면서 얻을 것을 얻는 이른바 트럼프식 부동산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치킨 게임식 충돌을 피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금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미국의 관세 폭탄 정책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수 특파원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